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또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도 주춤했던 월요일 국내 증시 시장 진단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2,700포인트를 내줬습니다. 되려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발언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원화 가치가 강세로 이어지자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같은 수출주 중심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 이러한 시장의 답답한 흐름 좀 지속될까요,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가 좀 더 확실시되자 지금 환율이 이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제 한 3.7원 하락한 1,325원 30점 기록했고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한 4,600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 및 환율 하락 수혜 업종은 순매수했고 수출 관련 업종을 매도하는 모습으로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리고 기계 업종 등에서 한 5,3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전일 수출 관련해서 업종을 매도한 외국인의 입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첫째는 외국인이 향후 원화의 강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3분기 수출주 실적 관련해서 우려감을 좀 표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먼저 외국인이 이제 향후 원화 강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배경은 보통 이제 종목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달러 환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관계로 환율을 만일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오히려 수출주를 매도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올해 코스피가 지금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상황인데 주로 수출주가 환율 효과에 의해서 기대치보다 높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어떤 수출주에 대한 그런 목표 주가라든지 또 어닝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훨씬 더 지금 추정치가 높아진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3분기 들어서 환율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높아진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상 3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 발간되는 증권사의 추정치 역시도 조금씩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수출주의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4차례 금리 인하 시기에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현상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다음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강세였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수립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화 강세에 수출주들이 조금 악영향을 받는 모습 좀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이제 진단이셨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입질을 많이 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중공업은 거의 한입질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파업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조선주가 특히 실적 시즌에 좀 앞서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9월부터는 다시 좀 흐름이 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까지도 연두에 시장 변동성 점점 커질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금리 인하 때 오히려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 조심해야 된다, 이런 증권가 의견도 나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상황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 지금 충돌 소식에다가 간밤에는 리비아의 공급 중단, 생산 중단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간밤에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 강세를 띄었죠. 정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우리 남인호 소장님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도 별로 그렇게 힘이 없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죠. 바로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어제 리비아가 수출입에 있어서 어떤 그 수출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달러 초반에 있던 국제 원유 가격 77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유주 상승 배경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시키면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바로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유를 어떤 돈으로 삽니까? 미국 달러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1달러의 원유 가격하고 지금 1달러 원유 가격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즉 달러 약세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중동 지역의 불안입니다.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마치 협상을 할 것처럼 하다가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저는 누가 잘못인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이 철군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또 그게 무기한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타냐후 수상의 어떤 강성 발언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은 중동 사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란이 좀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또다시 보복을 한다면 물론 엊그제는 미사일하고 그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만 또다시 공격을 한다면 말 그대로 중동은 제2의 화약고로 또다시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정유주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광의의 넓은 의미의 화학주로 보신다면 저는 10%까지는 투자하셔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화학주는 8대 업종 중 8대 매수 업종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10%까지 하셔도 되지만 말 그대로 기름과 관련된 S오일이라든가 흥구석이라든가 이렇게 기름하고 관련된 업종이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5% 정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로 분류되는 성격의 종목들은 일단 포트 비중의 5% 안에서만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긍정적이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국제유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거래일 2.5%에 이어서 밤사이 또다시 3% 넘게 뛰었거든요. WTI 기준 77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들썩인다. 헬스케어 관련주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바이오 헬스케어 주가가 증시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월 5일 우리 페닉셀 장세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게 또 바이오 섹터인데 다음 달 미 하원에 상정될 생물보안법도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이제 3년 만에 황제주 탈환도 앞두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섹터 전망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죠.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거기다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빅파마들 어떤 라이센스들이 많이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좀 이제 물이 들어온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흐름은 아마 당분간 이제 연 단위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동안 사실 세 방향으로 우리는 이제 경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는 언제든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동결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일 큰 이제 포인트는 인상 쪽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잘라버린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동결 아니면 인하다 이렇게 딱 두 방향만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더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수혜주가 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 이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관련 ETF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좀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한번 보니까 이제 최근 한 달간 국내 주식형 ETF의 수익률 1위가 타이거 바이오 탑 10이고요. 일단 수익률이 한 9.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팜, 셀트리온 같은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 쪽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달 초 폭락장 이후에 매수세가 좀 많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타이거 200 헬스케어가 7.69% 올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헬스케어로 6.2% 각각 수익률 3, 4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참고로 앞에 타이거 붙으면 미래에셋 거고요. 라이즈 붙으면 이제 KB자산운용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고 코세프는 키움, 뭐 코덱스는 삼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당분간 헬스케어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들은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인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쪽, 그리고 대내적으로 기업의 본연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 최근에 거래소가 1년에 200% 정도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초장기 불건전 시장 경보제도를 하면서 이제 투자 주의를 주거든요. 어제 알테오젠이 그랬는데 그 밖에 다 다른 종목들도 좀 다른 업종 종목들도 그런 조치가 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투자 주의를 알리기 위한 조치 되게 좋아요. 거기가 좋은데 우리나라 지금 상한가 30%지 않습니까? 상한가 30%인데 이게 1년에 200% 올랐다고 투자 주의 주면 미국은 다 투자 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뭐 물론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마지막으로 좀 던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한가 30% 제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가야죠. 예, 장기적으로는 이번 시장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들과 연결점을 늘리면서 성과도 하나둘씩 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SK그룹이 추진하는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는 비상장사죠. 합병이 오늘 임시주총을 통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 바로 오늘 열리는데 합병 때는 자산 106조 원 규모의 아태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임시주총 이후에 요건 뭐 무난히 승인은 되겠죠. 합병 승인은 뭐 주식매수 청권 요게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 이완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이제 변수는 결국 국민연금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대 주주고 일단 지분이 6.21%인데 일단 지난주에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합병 비율에 대해서 이제 소액 주주에게 좀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했다는 이유인데요. 일단은 1.19427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1이고 SKENS가 1.19인데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일단은 2분기 실적이 19조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결국 그 이유가 일단 시장 가치로 산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SK온이 그동안 2차 전지 등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왜 작년에 정유주일 때 정제 마진이 굉장히 크게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치는 인정하지 못해준다는 이유가 좀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임시주총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정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되게 되면 일단 합병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의 8천억 이제 이상이 만약에 넘어서게 되면 합병 조건 변경을 하거나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게 되면 총 6,817억 원이 이제 반대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10만 6,500원입니다. 결국 행사가가 11만 1,943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게 되면 일반 주주들의 선택에 따라서 합병에 대한 반대가 될지 여부가 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19일부터 그리고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여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그룹,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 관련한 임시주총 오늘 예고되어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변동성 또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 출시되는 호연에 이어서 신작 발표를 대거 예고한 NC소프트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또 내년에 엔비디아의 HBM 수요량 축소 조짐과 그 영향을 분석하는 BNK투자증권의 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KH바텍에 대한 증권가 분석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유한타증권은 LG화학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우상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느낌표 3개와 함께 목표가 66만 원을 이어갔고요. DS투자증권은 한화오션과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 유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NC소프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유한타증권은 오늘 NC소프트가 계속될 신작 속에서 재평가받을 것이라 기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18.2%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현재 NC소프트의 저평가 상황은 신작에 대한 낮은 기대에 기인한다면서도 그러다 과거 대비해서 증가된 신작 출시의 속도와 양, 그리고 다양한 IP와 장르, 플랫폼 게임 출시는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2분기 인건비가 작년보다 10% 줄어든 가운데 향후에도 인력 효율화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매각과 유동화, 자사주 소각과 주주 환원 강화 등의 이 자기 자본 비율, 이익률 증가를 통한 밸류 증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한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오늘 하나오션에 대해서 러우 전쟁의 종전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 방산 모멘텀이 시작될 전망이라는 분석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목표 주가 42,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2분기 실적 이벤트가 끝나고 선주의 여름 휴가 기간 발주 휴지기로 인한 모멘텀 부재 때문에 상승 추세였던 조선업종의 주가가 8월 한 달간 약세를 보였지만 이는 단순 기간 조정인 만큼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고객사들이 대규모 시리즈 발주를 준비 중인 가운데 카타르의 50억 달러 규모의 LNG 발주도 예정되어 있어서 기간 조정이 끝날 거라고 진단했고요. 9월부터 증가할 수주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어제는 KB증권의 SK하이닉스 관련 키옥시아 상장 최대 수혜주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BNK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에서도 자세히 다뤄봤죠. 관련해서 주가 추이 좀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는 또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주는 들썩이고 있죠. 과연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는 계속 오르고 원화 강세 전환에 따른 수출주의 주춤한 모습은 좀 지속될지 남인호 소장님께서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저희 머니플러스가 생방송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채팅창을 봤더니만은 미국 금리 인하할 때 우리나라에서 수혜번 업종 좀 알려주세요.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 금리 인하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미국 달러 약세입니다. 요 두 가지를 잘 포함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만 가지고 호재가 아니고 달러가 약해졌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주도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만큼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출주에는 조금 불리한 여건이 생깁니다. 반면에 수입이 많은 업종 혹은 내수 업종은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이렇게 정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업종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가장 많은 자산이 뭔지 아시죠? 바로 한국 돈입니다. 그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만큼 유리해지는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보통 우리가 성장주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장주가 왜 유리하냐? 그만큼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이오를 꼽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바이오 하면은 적지 않게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투자 대비해서 나오는 금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 금융 비용 감소 효과가 컸고 끝으로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자기 돈으로 내 돈으로만 빌딩 짓고 아파트 다 지면 어떤 건설회사가 버티겠습니까? 그만큼 차익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부채 비율이 높은 만큼 금융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요인입니다. 자, 이제 이들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8대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그리고 박은방, 바이오, 금융, 방산 요 8개를 보통 투자라 이거 전부 다 10%씩 투자하세요. 그 뜻 아닙니다. 만일 투자 결정하면 10% 정도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금융주하고 인터넷하고 바이오는 10%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건설업종은 아직은 8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약 5% 정도 좋다고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호재입니까? 저는 그 질문이 저희 견담 저는 고개를 젓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 과거 미국 주가입니다. 한국 주가가 아니고 미국이 1970년대부터 약 10번 정도 금리 인하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 10번 중에서 3번은 올랐습니다. 그럼 반면에 7번은 내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잘못된 비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가 지수에 선반영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의견도 조금 일부 나옵니다. 채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일부 테마에서 다른 투자처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변동성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주가가 파죽지세로 올랐던 음식료주 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조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뒤늦게 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우리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쉬어야죠. 뭐 모든 이제 종목들은 잘 아시겠지만 쉬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걱정하셨는데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기사에는 내리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주가가 내리막이다라는 표현 썼는데 저는 그냥 그 표현 삭제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과정을 굳이 내리막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쉬어가는 이유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이제 출회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부진했던 음식료 중소형주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조정인데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대가 크면 그만큼 계속 기대치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딱 엇박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이 지금이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 이 음식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분기에 미국의 IT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거든요. 너무 기대치가 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가 잘 찍혀도 그 기대치를 미쳐주지 못한 그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게 이번 3분기 다 몰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조금 기대치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제자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 음식료품 지수가 14.6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지수 중에 1등도 아니고요. 3등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음식료주들은 이른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진짜 정말 너무 안 간다라고 이제 이미지가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야, 정말 안 가던 애들이 갑자기 확 올라버리니까 야 이렇게 되면 이거 고평가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확 생겨버리고 이와 함께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에 대거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수익률이 높았던 삼양식품 200%가 넘게 올랐죠. 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6.01%, 200% 올랐는데 26% 조정받은 거 가지고 조정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리고 빙그레도 78%가 넘게 올랐는데 31%,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는데 이것도 그냥 좀 적정보다 조금 더 과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빙그레는 또 여름 수익이 좀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원이 51% 올랐는데 27% 정도 한 반 정도 돌렸는데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좀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실적 부진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컨센보다 한 10% 정도씩 좀 더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증권사들이 컨센을 한 10%만 낮춰줬었어도 아, 그 정도 나왔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수 소비 부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 트래픽이 좀 저조하면서 매출 성장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음식료품을 이제 조정을 저는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수의 소비가 좀 부진하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을 좀 올리고 이제 해외 성장 기대가 되는 기업 쪽으로 투자하시면 좋은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주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고 있다라는 김선영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 관련 합병 이슈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증권 신고서에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이 두 번째 제재 움직임이거든요. 자세한 내용 이화진 과장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결국 이번 두산 밥캣 이슈 같은 경우는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 결국 협동 로봇과 이제 중장비 산업을 이제 결국에 향후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과 주주 가치 제고라고 이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가 마땅히 나와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정정 요구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 밥캣이 인적 분할 뒤에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흡수 합병되게 되면 추후에 지분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상장 폐지할 예정인데 일단 두산 밥캣이 1위고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0.63입니다. 결국에는 두산 밥캣이 연간 매출액이 9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1,200억밖에 벌지 못한 회사인데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자회사로 이제 편입한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에 정정 보고서를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정정 증권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이 자체는 증권 신고서는 철회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복현 금감원장도 계속 꾸준히 여기에 대한 요구가 반영이 될 때까지 계속 정정 요구서를 요청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올해 합병이 안 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예,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김영재 이사한테 듣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가 다우는 사상 최고치, 그렇지만 나스닥이랑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그 혼조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도 3% 상승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앞서 이하진 과장께서 소개해 주신 SK 이노베이션 임시주총이 개최되는데 여기서 매수 청구 가격이 11만 1,943원 이상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그 유가라든지 뭐 어떤 변동성 확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 주가가 사실 이 기대감에 8월 5일 저가 대비 40% 이상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라면 9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를 앞두고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에 저점 매수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는 지금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 파업 관련해서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 테마주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개장 전 전략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